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보증보험 한도를 매기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건설사와 동조해서 말도 안 되는 매매가가 뭐 3억인 물건을 감정가를 막 5억을 잡아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과거에. 그런 데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를 뭐 90%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보증보험의 한도가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보증보험 한도 감정가를 활용하게 해주겠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비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하고 발표한 정책이었잖아요. 전세 보증 기준 완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무조건 공시지가의 126% 예외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목으로 창구를 열어준 게, 허그의 이의 제기를 통해서 공시지가 126%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허그가 그거를 받아주면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임대인 돈으로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의 90%, 감정평가를 공시지가에 대체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90%까지 보증보험 한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준 완화의 요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감정가도 적용을 했었다가 맞아요. 126% 룰이 네. 생기면서 사라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기준이 사라졌던 이유가 혹시 있는지. 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보증보험 한도를 매기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건설사와 동조해서 말도 안 되는 매매가가 뭐 3억인 물건을 감정가를 막 5억을 잡아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과거에. 그런 데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를 뭐 90%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보증보험의 한도가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거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너무 높게 해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전세 사기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터지게 됐고, 역전세가 크게 나게 되면서 두 손 두 팔 벌리는 임대인들이 여러 명 나타나게 되면서 이슈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거를 삭제시켰었죠, 정부에서. 예전 감정가 기준은 어떤 감정평가 기관을 써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허그에서 인정한 감정평가 기관, 제가 알기로는 1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만 감정 받아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당연히 허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소수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세가를 높게 받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 기관들은 아마도 공시지가 126% 하는 것보다 더 낮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터졌고 그거를 이제 허그가 메꾸고 있는 건데, 그 기관에서 어쨌든 임명한 기관이잖아요. 감정평가를 높게 해줄 리가 없죠. 공시지가 126% 하니까 택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빌라 감정평가를 좀 잘 받는 팁이 좀 있을지.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게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라는 건 이제 KB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대부분 매기는데, 모든 빌라들에도 감정평가서라는 서류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게 주변 거래 사례예요. 그게 기준이 보통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거래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내 거에 대입을 시켜서 일정 비율을 곱한다든지, 내 물건이 더 좋다면 가산점을 줘서 110%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내가 받은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이의 제기를 할 때도 그 근거가 반드시 이제 거래 사례 가장 우선시 보기 때문에 봐야겠죠. 5년 전 10년 전이면 안 되고요, 반드시 3년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너무 높게 되거나 너무 낮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신고할 일은 없겠지만, 너무 높게 된 거를 또 제출을 하면 이걸로 또 거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주변 시세랑 알맞는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면적, 토지 면적을 산출해가지고, 이 대지권이 여기는 5.2평이죠. 이 5.2평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격도 매기고요.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도 일부 반영을 합니다. 당연히 위치적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상업지로 가까울수록 땅값이 높기 때문에 또 감정평가를 좀 많이 받는 면이 있고요. 전용 면적에 따른 또 감정평가, 내부 면적에 따른 어떤 비율을 산정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경매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경매 물건 들어와서 감정평가서를 눌러보면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었던 낙찰된 물건들, 실제 물건들의 감정평가서를 열어보고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확인해. 제가 여기 49페이지 요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요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트집 잡아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을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로 허그 이의 신청을 하고 이 정도 감정가인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할 수는 있죠.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고 있고 허그의 적인 임대인이 가서 이의 제기를 해요. 이의 제기를 하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걸요. 근데 그걸 받아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이제 채권 횟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상 높게 해줍니다. 경매에서 받는 감정평가는 채권 횟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허그에서 임명한 감정평가는 보증보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는 감정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라는 게 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죠. 근데 다른 게 사실이에요. 또 모르죠. 허그에서 해주는 감정평가 또 잘 해줄지도 모르는데 뭐 제 예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받더라도 굉장히 낮은 감정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허그가 입찰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치가 있는 이런 빌라들을 찾아야 하는데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빌라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그에서 입찰하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지역을 랜덤하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의 강서 쪽, 경기도에는 부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피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보증공사 이름만 보면 돼요.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18페이지로 가면 보증공사 부천시 쭉 넘어가봐도 부천시만 들어가고 있어요. 빌라는 경기도에서는 부천만 들어가고 있고, 자 인천을 가볼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 계양구, 부평, 미추홀구. 인천은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천은 다양한 지역에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 지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다양하게 들어가고는 있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보증공사가 낙찰받은 비율보다 개인이 받은 비율이 더 많기는 해요. 경쟁자가 늘긴 했지만 인천은 꾸준히 들어가면 또 낙찰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는 부천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부천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되겠죠. 서울 같은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양천구까지 주택보증공사가 정말 쓸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만호를 매입을 해야 되는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입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맞아요. 더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할 거고, 지금과 분위기가 막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저희 교육생들은 어쨌든 이제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기준에서 그냥 싸게 받으셔서 단타 매도를 하시고, 전세가 떨어지는 게 강제로 낮추는 게 불안하시면은 그냥 월세 세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내려갈 확률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월세 세팅을 해도 경매는 대출이 90%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보증금을 받으면 거의 돈이 다 회수가 되거든요. 묶이는 돈 없이 월세 흐름을 만들고 2년 뒤에 월세입자 뭐 보증금 내주고 내보내서 2년 뒤에 뭐 공실 상태로 내놓으면 가격도 더 잘 받고 매도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